자전거를 타고 떠나간 이티가 컴백하는 것일까? 시도 때도 없이 포착되는 UFO들,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UFO 진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외계인과 대화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름하여 채널러. 지난 7월 3일 공개된 로스의 사건을 담당했던 한 퇴역 장교의 유서. 그의 유언은 그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나는 외계인의 사체를 분명히 목격했고 비행 접시의 길이는 3.6에서 4.5m 사이에 폭은 1.8m의 크기였다. 나는 약 10살 정도의 어린 이키에 머리가 매우 큰 외계인 사체를 분명히 보았다. 과연 로스의 사건은 무엇일까?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공군기지 근처에서 일어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추락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었다. 6개의 손가락을 가진 괴생물체의 시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995년 9월엔 로스웰 사건 당시 외계인 회구 장면이라며 낡은 필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동영상이 조작임을 밝히며 외계인 사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렇게 사건은 미국송에 빠졌다. 진실이 사라진 후 60년이 지난 2007년 7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다는 월터 하우트 장교의 외계인을 목격했다는 유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처럼 외계인에 대한 진위 여부가 뜨거운 가운데 리얼스토리 묘 앞으로 믿기 어려운 제보가 들어왔다.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궁금한 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리얼스토리 묘 제작팀 곧바로 전주로 달려갔다. 실례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 갑작스런 제작진의 방문에 쑥스러운 듯 모습을 보이는 아주머니. 평범해 보이는 이분이 바로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영숙 씨. 그런데 이게 웬일? 제작진을 소닭 보듯 하는 아주머니. 설마 외계어를 쓴다는 제보가 거짓말? 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내 안에서 거부가 나왔어요. 협조하지 않겠다요. 작가 누나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선 돌붙여도 돌려놓는 PD 영화의 들이대기 권법에 아주머니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며 눈을 감으시는데, SS 라이언스, SS 라이딘, SS 라이언스. 제가 접속되는 존재들은 이제 여러 의식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저하고 이제 방문해서 어떠한 전달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하면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채널대 들어오는 존재가 정확히 제가 알기는 토바야스하고 살라스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토바야스는 뭐고 셀라스 마리아는 누구예요? 너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간의 의식은 상승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들의 각성이 YSS 라이디아나스 물리적인 코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솔라이디아나스 라이디아나스 미지에 사는 생명체의 메시지라며 알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머니.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채널이 필요하냐고요? 라소라이디아나스 리켄리아레스 견리아레스 에이스스 머리디아나스 시원하기가 좀 그렇죠? 라이스라이아레 이제는 아예 혼자서 물어보고 대답까지 하시니 도대체 뭔 얘기를 그리 재미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레디오노바이아나스 거레디아나스 맞습니다. 뭐라고? 아이아나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둘이기를 바라는 무엇인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코드들, 그 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정말 그녀가 사용하는 말이 외계어일까? 그렇다면 무의식 중에도 외계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아주머니의 내면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최면을 실시해보기로 했다. 눈꺼풀이 피로해지고 나른해집니다. 도대체 아주머니의 몸 안에 존재하며 희한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살라스 마리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당신의 이름인가요? 세스마 코스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여전히 외계어를 구사하는 아주머니. 그는 자신을 사랑을 전하는 존재라 했다. 어머니의 사랑, 우주의 어머니의 사랑, 가월.
스스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평소와는 다른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언뜻 보기엔 빙의와 비슷한 현상. 신내림이나 그런 예. 느낌하고 신내림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빙의 내신 분들은 완강히 저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잠재의식에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쑥 나오질 않아요. 쑥 나오질 않고 이렇게 또박또박 잘 구사된 언어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들이마시고 빙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만 더해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채널러라고 고백했다. 채널러이기에 외계의 존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영숙 씨의 주장. 그렇다면 채널러는 무엇일까? 외계에 있는 존재들과 TV 채널을 맞추듯 자신의 주파수를 맞춰 대화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채널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이회수 씨. 그는 실제로 작품을 저술할 당시에 달에 사는 지성체와 소통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벌써 50년 전부터 채널러들이 등장,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채널러인 레이먼 와킨스는 2005년 한 방송에 출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는데 촬영 당시 레이먼 와킨스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채널링을 이용해 외계인에게 텔레파시를 보냈고 잠시 후 놀랍게도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정말로 형체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채널을 통해 UFO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채널러, 그들은 정말 외계인과 소통하는 사람들일까? 제작진은 채널러 모임의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그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모든 사람들의 신성이 깨어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인의 대부분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외계에서 온 존재죠. 근데 본인도 외계에서 왔어요. PD님이 외계인? 어우, PD 형아, 알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 아우, 싫어. 어디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에,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 아크로투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별자리가 있어요. 제가요? 예, 거기서 왔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 PD의 머나먼 고향 아르크투루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별일까? 출한 별은 실제로 존재하는 별이고요. 근데 이게 봄철에 보이는 별자리 중에 목동자리라고 있거든요. 그 목동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고 우리한테 한 34광년 정도 떨어진 그런 별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감독으로 오신 이분은 어디서 오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걸요, 이렇게 리딩을 계속 하다 보면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그 어디서 오셨냐면 지구인이셔요. 지구인. 지구인이요? 네, 지구인이에요. 저는 지구인이에요. 네. 남 감독님은 오리지널 지구열통?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여져 있는 행성이에요. 여기가 하나의 학습장이고 또 하나의 실험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다른 천체나 외계에 있는 존재들이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삶을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요. 놀랍게도 그들은 지구는 외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시나리오로 작성한 후 그 일생을 체험해보기 위해 찾아오는 실험행성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채널러 유일영 씨는 이름과 나이만 알면 그 사람이 선택해온 인생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리얼스토리묘의 지적이고 섹시한 MC 호란 누나가 선택한 인생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성격이 완전히 아주 좀 완고해요. 그래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제작진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계속해서 가명을 사용하는 연예인의 이름과 나이를 제시했다. 이분은 그 아주 변형성이 강해서 그러니까 잘 어떤 이렇게 적응을 잘해요. 어디에 가도. 그래서 직업이 상당히 많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만능 연기자 김수로. 배우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는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정말 귀신이 아니 외계인이 고깔 노릇.
하지만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제작진. 혹시 이들이 듣는다는 목소리가 환청은 아닐까? 제작진은 채널러 4인의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보다 더 자세한 결과를 알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은 제작진. 과연 채널러들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와 어떻게 다를까? 내면이라고만 했고 운해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균형이 좌우 균형이 딱 잘 잡힌 한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운해가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전부 알파파, 세타파가 그 전후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후에 알파파, 세타파가 좀 더 이렇게 지배적인, 좀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사님 왈, 그러니까 우네와 알파파의 발달은 초능력자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 사실 이제 와서 말했지만 위대한 채널러 중에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처럼 예언자로 더 잘 알려진 이들도 많다. 다시 말해 채널러들 중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제작진은 어렵게 꿈을 통해 외계인으로부터 미래를 예언받았다는 채널러 김남규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이 채널러라고 주장하는 남규 씨,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는 그가 처음 UFO를 본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유치원 때 UFO라는 게 아예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유치원 때 한번 봤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당시의 UFO를 잊을 수 없다는 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컵 양 사이드로 붙여놓은 듯한 그게 한 지상에서 한 3m 위에 이렇게 동동 뜨고 있더라고. 이렇게 동동 앞으로 떠나가요. 이렇게. 대낮에요? 네, 어렸을 때 대낮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게 UFO다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또 느려요. 또 느리 가니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쫓아가죠 이제. 근데 그게 점점 산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릴 적에 어느 정도 따라갔다가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뭐 이런 거 봤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그냥 그래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기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가 UFO를 본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동네 어귀에서 동네 이제 한밤중에 막차를 타고 학원에 맞춰 막차를 타고 와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진공 상태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자음과 그 전자음은 그 유치원 때 당시에도 느꼈고 이런. 그래서 무심결에 그 위를 봤는데 되게 어두웠어요. 불빛이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이렇게 모양이 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된 이런 불빛이 고정이 돼가지고요. 높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5m? 제 위를 이렇게 스르르 해갖고 산속으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도 꿈은 아니셨다는 거죠? 그쵸,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더 두려웠던 것은 UFO를 목격할 때마다 들리는 의문의 소리.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소리가 뭔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경을 집중을 했어요. 그 소리에. 그냥 옹알 이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사람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딱 한마디였어요. 잘 봐. 2012년에 벌어질 일이야. 잘 봐. 2012년에 벌어질 일이야.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그 테란의 배틀크루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거대한 우주선들이 그냥 깜깜한 밤하늘에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꿈 꿨고 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던 꿈, 그리고 외계인의 메시지. 정말 그것은 2012년 지구 침략 계획을 알리는 외계인의 목소리였을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받았다는 또 다른 채널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충돌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를 이틀 연속 꿨는데요. 첫날에는 소행성이 충돌하는 걸로 꿨다가 둘째 날에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커다란 우주선인 거예요. 2년이나 2030년. 그때 달력 그 장수까지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하게 꿔가지고. 2명의 채널러가 들었다는 목소리, 이것은 정말 외계인의 경고일까? 끝은 어딜까? 끝은 없는 게 답이에요.
숫자가 무한한 것처럼 우주도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채널러들, 과연 그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외계인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들의 능력 또한 영원히 미해결 X파일로 남게 될 것이다. 우주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똥똥똥똥 땅땅 따라라라 따라라라랑 띵똥똥똥 띵띵 똥똥. 빵성 깨랑깨랑 세상을 향한 그녀의 메시지. 우주신의 명령으로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빵성 아줌마. 그녀가 궁금하다. 지구식 이름 황선자. 키와 몸무게는 우주신만이 아는 극비. 가끔씩 남자 우주신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다. 좌우명은 심오한 뜻의 빵상 깨랑까랑. 우주신의 진리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녀 빵상 아줌마. 그렇지만 그녀의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풀리지 않은 궁금증. 빵상 아줌마. 그녀는 누구인가?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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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그래 인간들아 이 소리 난다. 우주로서부터 이렇게 뭐 깨라깨라. 인간들은 뭘 알고 싶느냐? 그렇게 번역이 된단다. 그래요? 어떻게 뭐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믿거나 말거나 우주신을 만났을 때 하는 말. 빵상 빵상 빵상. 세상에 그 소리로 들려주고 싶은 하모니 같은 게 있으면 좀. 우주 언어를 언어로 노래를 좀 해달라. 노래 있으면 선물로. 야 장두신이 좀 무게가 먹게 노래를 한다면 좀 이상하겠구나. 아니 괜찮습니다. 요즘 뭐 신세대 천상의 신들은 뭐 다들 뭐 또. 그러냐. 제작진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황선자 씨. 원어로. 과연 그녀가 말하는 외계 세계에서는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빵빵 똥똥똥똥 땅땅 따라라라랑 띵 똥똥똥 띵띵 똥똥. 방금 노래는 무슨 내용이에요? 빵. 내가 인간 세계에 와 있으니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 존재의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구나. 나의 존재야. 오늘 또 내 몸을 빌려줘서 희생을 해줘서 고맙도다. 나의 존재야. 보기에 따라 황당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녀의 기이한 행동들. 건강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빵상을 외치고 천상의 노래까지 부른 빵상 아줌마. 그렇다면 빵상 아줌마는 외계인이 아닐까? 정답은 NO! 평범하게 그래도 살기만 살고 애들 키우고 있다가 2006년도 5월 15일 날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을 토해내는 거죠. 이 제 사무실에서 갑자기 남자 톤으로 나의 존재야. 근데 저는 평소에 그 나의 존재란 말 안 쓰거든요. 우주신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 중인 빵상 아줌마. 앞으로 쓸 책만 100권이 넘는다는데. 순수하게.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 우주신이 바로 빵상 아줌마일까? 정답은 역시 NO! 저희 몸은 모든 거 하늘하고 연결이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신의 판단에 제 몸이 자동으로 변한다는 거죠. 뭐 옆에서 오시라 한다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오라고 오시라고 오란 것도 아니고. 박수로 우주신을 부르는 빵상 아줌마.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아니란다. 이 사람이 아니다는 것 같아요. 이 황선자가 아니고 우주신이란다. 나는 남자 우주신이다. 나는 남자 우주신이다. 이라시라 바라사라 까라까라까라까라. 인간들아, 나 너희들에게 구한다. 인간들에게 우리는 많은 선의의 것을 퍼부어 주었단다. 이 존재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한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빵상, 부랑, 부랑부랑, 샹. 28이요. 우주신의 능력으로 제작진의 운세를 봐준다는 그녀. 뭔가 감을 잡은 것일까?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볼까? 건강은 어떻게 보나요?
몸속에서도 투시를 해줄 것이다. 제작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몸속을 투시한다고 주장하는 그녀. 과연 그녀의 주장대로 인간 투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침묵을 일관하던 그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가끔씩 머리가 띵하고 가끔씩 머리가 띵하고 아니 그런 적 없어. 가끔씩 자주 아니고 가끔씩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얘를 하나 작은 거라도 깊이 생각해봐.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 소화도 안 될 때도 있고 아니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끔씩 아니 소화는 잘 돼요. 네 지금까지 먹다 가끔씩 건강이 안 좋은 제작진을 위해 우주신이 내린 진단은 일단 정밀 진단을 위해 제작진을 높인 빵상 아줌마.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몸을 투시라고 있단다. 그러면 인간들은 옷을 입어도 100% 다 보인다. 몸속에 안에 질병이 여드름처럼 조금 염증 하나 있어도 다 읽어낸다. 빵상 아줌마가 자신만만하게 내린 처방은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비타민 빈혈제 약국에서 사 먹어라. 이런 게 바로 우주식 치료법이니다. 집안 가득 식물을 많이 키우는 그녀. 식물의 말을 할 수 있는 우주신 능력 때문이라는데 이 여자 영적으로 센 나무를 제 몸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몸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식물의 말을 한다. 우주신으로 변신한 황선자 씨 과연 네, 전데요. 아, 나 이 천재님한테 왔네. 아주머니 나 데리고 와서 고마워요. 너무 좋다. 오랜만에 데리고 왔다, 내로. 나는 맨날 이뻐 안 해줘서 며칠 동안. 미워야, 아주머니. 믿거나 말거나 잠시 식물과 한 몸이 되었다는 우주신. 본인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인간들 이름으로는 우리 나무들 이름에는 삐삐 삐삐양 뽕뽕 삐삐 삐삐양 뽕뽕. 우주적인 이름 삐삐 뽕뽕. 시간이 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 빵상 아줌마. 우주신의 힘 때문이라는데 제 몸에 하늘에 우주기가 제 몸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제 몸을 통해서 일반인들 그 스트레스가 보이는 게 보여요. 일반 사람들이. 제가 박수 이렇게 치물어서 레이저처럼 쏴주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외계어를 쓰는 채널러 이채령 씨. 만약 그녀와 황선자 씨와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작진은 두 채널러의 대담을 시도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우주신이란다. 뭐 인간들이 말하는 우주신이란다. 어디에서 오셨냐고요? 우주의 최고 자리에 있는 우주신이라는 거 알라. 그러면 황선자 씨 몸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왔단다. 모든 병을 치유하고 있단다. 모든 걸 명령 코드를 가지셨나요? 이 우주신의 말투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우주신의 독특한 말투에 당황한 이채령 씨. 인간아 와 이리 흥분을 하고 난리냐. 그래 네가 오해를 했으면 네가 풀어라. 그래 오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감정이 격해진 우주신과 채널러 이채령 씨와의 끝없는 설전이 1시간 동안 계속되자 보다 못한 제작진 중재에 나섰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황선자입니다 이제는. 그럼 아까 조금 오해하신 거 푸세요. 저 사실 미안해요. 우주신의 거만함을 사과하는 빵상 아줌마. 역시 그녀답게 애교로 오해를 푸는 모습이 빵상스럽다. 깨랑까랑. 빵상. 특별한 빵상 아줌마의 능력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다. 빵상 아줌마를 패러디한 UCC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조회수는 가장 인기 있는 게 한 15,0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25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야. 가끔씩.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빵상 아줌마를 패러디한 작품들만 300여 편. 제작진은 빵상 아줌마 UCC를 만든 한 네티즌을 만나보았다. 아주머니가 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우기잖아요. 우주신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재밌었고 피디님께서 유도하시는 게 좀 웃겼어요.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는데 솔직히 거기서 웃으셨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렇다면 빵상 아줌마 UCC 중 최고의 작품은 소희도 울고 간 UCC, 바로 3위를 차지한 빵상 텔미. 빵빵 2위는 빵상 마리오. 나의 존재야. 빵상 아줌마 UCC 영예의 1위는 팀 버튼 감독의 화성 침공을 패러디한 작품. Your take on this, Jerry? Well, screw the press. This is a need logically, which suggests, very rightfully so, that they're peaceful.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한국인은 바로 지구 평화의 수호신 빵상 아줌마. 빵상. 그래 인간들아. 빵상 아줌마의 사투리 때문일까? 소통 불가능이다. Maurice, get out of the room. Get out now. 가끔씩. Hello, Maurice. Ça va? 그랬더라. Maurice, get out of the room. Get out now.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Incident had. Why the 그러냐. 우주 언어로 노예를 좀 해달라. 빵빵 똥똥똥똥 땅땅 따라라라랑 띵 똥똥똥 띵띵 똥똥 빵빵 따라라. 빵상 아줌마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자폭하고 마른 외계인들. 그랬더라. 빵상. 그 뒤로 전설이 된 빵상 아줌마. 그녀의 인기 바로미터 UCC. 그 이유는 인터넷 속성상 그 프로그램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이 인터넷에서는 언제나 제값을 발휘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리얼리티 쇼라든가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장감도 분명히 이유 중 하나겠죠. 똥똥똥 띵띵 똥똥. 노래랑 웃음을 주는 그녀의 엉뚱한 행동 뒤에는 사람을 향한 무한 애정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빵상교의 팬카페 하루 방문자 수만 무려 2,500여 명.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는 물론이고 광고 출연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빵상 아줌마의 인기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외계인의 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이 황선자 씨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녀가 하는 말이 외계어이건 아니건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녀의 엉뚱한 행동이 전해준 큰 웃음 때문이 아닐까요?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인기에 황선자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외계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주신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식물과의 대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황선자 씨. 다시 만나봤습니다. 까만콩이야, 김이야, 다시마야, 뭐야 이게. 가끔씩.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물감이야. 가끔씩. 물감인가 가는가? 가끔씩. 약간 검은색도 있네. 가끔씩. 까만콩이야, 김이야, 다시마야, 뭐야 이게.
지난 10월 방송 이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빵상. 인기 절정의 빵상 아줌마 황선자가 돌아왔다. 그녀를 만나러 부산으로 찾아간 제작진. 우주신의 모습은 없고 평범한 황선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예?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여기세요. 안에서지. 아, 이사 안 왔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아이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예전에 만났던 우주신이 맞나 할 정도로 평범하게 기치료를 하고 있던 황선자 씨. 이 가는 내가 볼 때는 그 가망 없는 애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뭐 또렷하고 지금 뭐 유치원도 잘 다니고 지금 그렇거든요. 어떤 거 보러 오신 거야 아니면? 뭐 좀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손님에게 난데없이 소화안 된 음식이 보인다고 하더니 하하, 몸속을 투시하신다고요? 믿음은 안 가지만 속는 셈치고 일단 누워보는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뻗고 옷 입은 상태에서 아 미안하다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이리 눕혀서 배는 고프지만 소환된 음식이 보인다는 거. 위장 속에 소환된 잔잔한 입자가 색깔이 음식 색깔이 떠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옷 입은 상태에서 다 음식 이야기를. 그녀가 본 곳은 하얀 게 동동동동 떠다녀. 하얀 게 이게 라면이야, 국수야, 빵이야, 떡이야. 하얀 게 또 노릇소름한 게 뭐야? 노릇소름한 게 밀감이야. 뭐 밀감인가 감인가? 라면은 계란 먹은 거. 계란 노란자. 진짜요? 계란 노란자. 그래 노란 거. 12시마다 우유 밀려. 신기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눈치. 어저께 깻잎 저녁에 오늘 아침에 깻잎하고 오이실경하고 김하고 아침에 먹은 거는 맞거든요. 혹시 같이 아침 식사하신 건 아니시고? 아니 오늘 처음 왔다니까. 지금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저 위에 반도부 아파트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내 몸을 황선자 몸을 빌려갖고 인간 세계를 보고 인간들이 모르는 영역을 다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 입안에 내지 같은 거 호수를 해야지 알잖아요.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다 보입니다. 아니 이걸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무튼 음식물 투시뿐만 아니라 염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황선자 씨. 제작진의 의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능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빵상 하나만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선자 씨. 라면 직접 만드신 사이트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이 사이트 카페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러면 요즘에 주변에 따님하고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보고 즐기고 있어요.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방송 이후 끝없이 밀려오는 문자. 근데 이제 문자는 수없이 왔죠. 근데 이건 내지 마세요. 어쩌면은 문자 이런 데 왔다 하면 애들이 문자 보내려고 난리니까 전화를 또 추적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여보세요? 빵상 아줌마의 열렬한 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 빵상요? 아, 이제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신뢰 제시를 받았다고 그러셔서 있어요. 하지. 빵상 아줌마. 뭐라는데요? 빵상 아줌마 맞으세요? 아 맞냐고? 예. 빵상 아줌마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끝없이 이어진 팬들의 전화.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뜰 줄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뜬다는 것은 몰랐죠. 근데 저는 빵상 이제 제 스스로 애언하는 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잘 되면 애국까지 뜰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뜰 것이다. 그건 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요? 제 몸에 오시는 우주 창조신. 아, 외국 방송도? 네, 애국 여기에 부산에 황선자 보러 코쟁이들 또 올 것이다. 오, 리얼리 두고 봅시다. 우주신께서는 잘 계신가요? 네, 저한테 종종 자주 오십니다. 저하고는 자주 대화를 해요, 평소에. 글 쓸 때 하고. 저하고는 1대1로 자주 하는데 일반인한테는 전혀 안 나오시죠. 빵상.
뭐냐 방송인들이 방송 원할 때. 원할 때? 그럼 어떻게 오늘도 나오시나요? 한참을 웃음으로 일관하던 그녀 우주신을 모시기 위한 준비 단계일까? 우주신 원하세요? 네, 당연하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오랜만에 또 봤으니까 인사 시청자들한테. 아, 우주 언어로. 네. 부랑 부랑부랑 부랑 오묘한 단어 부랑. 부랑 뭐예요? 인간들아 잘 있었니? 난 너희들하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부랑부랑. 망상하고는 다른 뜻인가요? 그건 다른 것이란다. 그거하고 단어가 틀리지 않느냐. 나중에 차분히 보거라. 여기서 잠깐 우주신의 생활 외계. 빵상. 그래 인간들아 이 소리 단다. 우주신을 처음 만나면 빵상, 다시 만날 땐 부랑부랑. 호기심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런 뜻이란다. 부랑부랑이요? 그게 누구 인간들 단어는 길게 하지만 우리 우주의 언어는 짧은 단어 안에 무한한 언어가 들어앉아 있답니다. 초스피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초스피드요? 누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4-5시간 걸리고 차로 달리지만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초 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원리란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어라 인간들아. 예.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느냐. 이게 잘 안 됐는데요. 이해를 못하겠다고. 네. 황선자 씨 살짝 스팀 모르더니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무한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녀의 설교는 30분 동안 계속됐다. 이 사람 몸에는 무한한 기가 흐르고 있단다. 잠깐만 초면에 보고 후지 좀 달란다. 갑자기 눈물을 닦는 황선자. 아니 우주신 감동의 눈물이었을까? 불빛이 있으니까 이게 부시다. 잠시 후 우주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천상의 하모니 2판 대공개. 너가 어제 나한테 부탁해 나가는 걸 밤새도록 이 존재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 어떤 부탁을? 노래를 네가 부탁하잖아. 노래요? 그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도 어제도록 밤새도록 네. 조금 신경을 쓴다고 깊은 잠을 못 잤어. 얘도 지도 인간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모든 걸 네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말거라면서 애를 달래줬단다. 우주님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천상의 목소리가 혹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공개되나 했더니 준비 중이신가요? 천상의 뭐? 노래. 네. 노래하기 전 워밍업. 물 좀 붓고 싶단다. 물이 붓고 싶대. 잠깐만. 내가 하루 종일 말을 하기 때문에 목을 적서줘야 안 적으면 목이 시. 저번에 불러주셨던 노래가 많이 사랑받으셨던 건 아시죠? 입에 또 따로 들려주실 수 있는 노래가 혹시 있으시면. 그래 이야기를 해주마. 아, 오늘따라 유난히 뜸을 들이는 우주신. 박수로 흥을 돋우던 그녀. Para korak kira. Kerang syarap pang syang kong tira turut tak kong kang kaki turut tatang pang 하늘의 선한 길을
또 인간 세계에 퍼붓고 싶단다. 인간들아, 우리의 선한 하늘의 길을 또 인간들이 주고 싶단다. 많은 길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선한 길. 다시 돌아온 황선자.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녀의 놀라운 능력.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녀의 능력을 전격 공개한다. 전문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나요, 그럼? 그것은 기본이란다. 그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사진점도 보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그런 것도? 사진으로서 그 사람 질병도 찾아낸단다. 저를 보면서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아주 여쭤봅시다. 얼굴을 딱 보시면 누가 먼저 했을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기린가람? 제가 했습니다. 빵상 동영상 500만 개 만들어 드립니다. 저요. 500만 개. 빵상. 저는 믿습니다. 전빵. 세 사람을 뚫어지게 보던 그녀. 과연 빵상을 처음 소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지 빵상 아줌마의 선택은? 이 사람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주신의 선택은 김대범 씨. 일단 강윤 씨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그런 기록. 아, 이분이 아까 강윤 씨. 네. 아까 그분이 강유미 씨 사진을 보던 그녀. 머리가 한 번씩 띵하고 또 어떤 때는 눈이 조금 피로를 느끼고 어디서 많이 듣던 가끔씩. 못 일어나겠고 이제 내가 어제 너무 가로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강유미 씨의 병명은 고민이 이제 빈혈이에요. 이제 빈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빈혈기가 약간 내 몸에 모질하면은 조금 가로로 하면 그 다음 날 못 일어납니다. 사실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다. 지난주 방송에서 식물과 대화를 한다고 했던 황선자 씨. 이 여자 영적으로 센 나무를 제 몸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몸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아, 식물의 말을 한다고요? 봅시다. 과연? 네, 전데요. 아, 나 이 천재님한테 왔네. 아주머니 나 데리고 와서 고마워요. 너무 좋다. 오랜만에 데리고 왔다. 내로.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의 특명. 화분 주인 맞히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에서 가끔 되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뭐 나팔을 트럼펫을 연주하거나 할 때 시끄럽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뭐 내 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우, 식물아 너희 주인은 어떤 사람이니? 과연 황선자 씨가 화분의 주인을 맞힐 수 있을지? 제작진은 웅산의 화분을 직접 들고 황선자 씨를 만났다. 대뜸 식물의 말을 하는 황선자. 아, 제 여자거든요. 얘 춤도 잘 추고 기본적으로 딱 그 사람 춤추는 거 흉내 낼까요? 네, 좀 흉내 주세요. 괜찮으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람 흉내 많이 낼까요? 네. 과연 웅산이 집에서 추는 춤은? 아이 저기요 웅산 씨 정말 이렇게 춤추세요? 그런 기분 모르죠? 다시 황선자 씨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나 그럼 갈게요. 거기 들어가기 싫은데 나 나갈게요. 이제 접니다. 이제 접니다. 아하 순식간에 돌아온 황선자 씨. 이제 저예요. 또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녀. 제작진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녀가 보여줄 능력은? 나무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산 공기도 마시고 싶고 이 바다 공기 전망도 보고 네. 이렇게 큰 나무랑도 대화가 돼요? 어머니요, 저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 미션. 사람에게도 지능이 있듯이 나무도 똑똑한 나무가 있다는 황선자 씨. 게다가 멍청한 나무와는 대화가 어렵단다. 찾았다. 똑똑한 나무. 여잔데 엄청 똑똑한데. 이 나무 똑똑해요? 잠시 후 미션의 기막힌 결과가 공개된다. 일단 신고하고
자, 제작진에게 방법을 알려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제작진을 이끄는 황선자 씨.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뒤 안 봤다. 뒤 안 봤다. 황선자 씨는 제작진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이동했는데 그 사이 어떤 행동을 할지 상의하는 제작진. 이렇게 이게 교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보지 마시고 뽀뽀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도 뒤를 보지 마시고 비가 한 방울 냈질 않네. 일단 황선자 씨가 가르쳐준 대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엔 넙죽철을 올리는 제작진. 그리고 함께 온 아주머니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부탁을 나무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딸 경찰 시험 치는 거 이제 기운을 좀 보태줘. 미안해 부탁만 해서 꼭 그게 이제 응원해줘. 과연 황선자 씨는 맞힐 수 있을까? 아, 남하고 저는 많이 하니까. 평소 저 엄마들이 뭐 하는 거 많이 하니까요.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황선자 씨 다시 나무 앞으로 돌아왔다. 황선자 씨의 몸으로 들어온 식물은 제작진이 한 행동을 말해줄까? 궁금증이 증폭되는 찰나 전데요? 나문데요? 이 사람 보면 빌려줘서 고마워요. 기분 좋다. 혹시 저희 제작진이 어떤 걸 했는지 혹시 아세요? 흉내 내볼까요? 네. 흉내 내볼까요? 네. 식물과 대화를 하는 그녀. 과연 그녀는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나 여자 하나 구해줘. 여자 하나 구해줘 이랬어. 여자 하나 구했어. 여자 하나 구해줘.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왔다가 인사하고 안 왔네. 봐봤잖아. 저는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 한 번 드렸어요. 이렇게 전 한 번 이렇게 했어요. 응. 이러고 전 한 번 했어요. 응. 몸으로 피구잖아요. 왜? 근데 마음으로 내 여자 좀 여자를 구해달라고 했다며 강력하게 우기는 나무. 그래요. 마음속으로. 미쳤어요? 그러니까 애지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갈망했다는 거 있잖아. 깊은 곳에 아마 있습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엔 맞힐 수 있을까? 우리 신랑 좀 나한테 성질 안 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애국에서 잘 생활하게 좀 도와주고. 오케이. 나가기 싫어요. 근데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 항상 그래요? 말씀. 네 나갈게 그럼. 혼자 재요. 혼자 재요. 근데 어머니 어떡해요? 두 분 다 털리셨어요. 틀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따님 경찰 거기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했고. 오늘은 왜 그랬노? 나는 똑똑한데 니 왜 그랬냐? 나무도 몰라 우주신도 몰라. 내가 피 파장 갖고 서로 혼석이 돼서 그랬나?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그죠? 한명이라도 좀 맞췄으면 좋았어. 응. 그러네.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 들어가야겠네. 나도 아쉽네. 그러니까 다음에 아니 나무야 왜 그랬냐? 몰라요 나도. 모른대? 아이 참네 내도 그렇네요. 나도 모르. 근데 왜 그랬지 나무? 우주신도 때로는 재충전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인사법.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쪽 카메라. 마음이 통하시는 카메라를 보시고 그죠? 어떤 카메라가 질이 좋냐? 이게 좀 아유 은근히 화질 따지시는 우주신. 인간들아 행복하게 열심히 살거라. 나는 너희들을 돕고 싶단다. 항상 소름스러. 자. 검은색이 이게 뭐야? 까만 콩이야, 김이야, 다시마야 뭐야 이게? 가끔씩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유감이야. 가끔씩 일하는가 가는가 가끔씩 딱 검은색도 있네. 가끔씩 까만 콩이야, 김이야, 가끔씩.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가
코믹하고 가볍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되어 있는 인물에서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청자들에게 전해준 큰 웃음만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